네, 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매주 화요일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한양증권 오승규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모아서 체크한 이후에 기사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핀셋을 벌이고 메스를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오늘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내 인터넷은행 삼국시대가 열렸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어 토스뱅크가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탄생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역 긴장 해소의 영향과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닥터 코퍼로 불리는 구리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바로 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첫 번째 기사 바로 이겁니다. 구리 가격이 요즘 심상치가 않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어서요.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짚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요. 무역 협상과 이 브렉시터 우려가 가셨죠. 그러면서 이 금과 리츠 이달 들어서 내림세를 한 반면에 닥터 코퍼라고 불리는 이 구리값은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로 인식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요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금 가격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상반기에 달리다가 제동이 걸린 모습, 구리 가격 요즘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오늘 또 1, 2%씩 급등을 하면서 10% 이상씩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이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동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확실성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일단 단기적인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바라볼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크게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합의를 이뤘고 또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는 상황에 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각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도 확대되는 이런 형국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부분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외국인이 그동안 떠나 있던 외국인이 재차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사우디 아람코에 대한 리스크도 해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인데 일단 MSI 리스크도 해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 자체도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안 좋게 보는 부분은 그렇죠. 지적재산 고민 기술 관련되어 있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합의, 3차 합의, 언제 이제 합의가 완료가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홍콩에 대한 사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노이즈가 또 상당히 타격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올해 보고 그다음 내년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보수적에서 중립적인 면에서 약간 이제 위험 자산 선호하는 면으로 가야지 확실하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확대시키는 이런 국면으로 가다가는 과거 이제 우리가 7, 8월에 느껴왔던 그러한 이제 충격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 이제 자신감보다는 좀 더 돌 때도 짚고 넘어가는, 짚고 확인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IT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주식은 기본적으로 선지표라고 해서 6개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기 6개월 전부터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상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월 1분기부터도 정상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되는 반면 디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판단이 다릅니다. 2분기 또는 3분기. 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그나마 이제 올해보다 나아지는 이러한 국면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억눌려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국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IT 대장주들의 주가 상승 부분이 크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대한 시야는 좋아요. 시각 자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강하게 확 올라온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 띄엄띄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신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전의 보수적인 전략보다는 좀 더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각은 약간은 좀 바뀌셨어요. 완전히 불안한 요소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완화 기조에는 포커스를 맞추되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 또 언제 어디에서 노이즈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에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는 어떨까요? MLCC 불황의 끝이 보인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였는데 4분기부터는 살아날 것이다. 특히 내년 1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성공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월에 대비해서 12월 들어서 꾸준히 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우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올 4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되는 그 배경에는 5G, 전장,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 적자, 청산 등의 이 호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라도 담아볼까요?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체의 부분이 바로 이제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핵심이거든요. 5G, IT 수요, 그다음에 전장, 고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그다음에 이제 적자 부분을 청산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시장의 관심은 시장의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쌍끌의 매수에 힘입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는 IT보다는 전장형 MLCC 고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IT 수요 부진이 계속적으로 삼성전기의 주가를 억눌려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들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2020년부터 5G가 개화되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MLCC 재고 자체가 가파르게 축소되는 이런 부분들 로 인해서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특히 5G는 4G보다 20-30%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동안 주력이 아니었지만 비주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에 못지않게 손실을 가미시켰던 부분, 특히 이제 HDI 고밀도 해로기판 사업을 접으면서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삼성전기에 대한 현재 주가 자체는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중 확대에 대한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담아도 된다. 오히려 하락할 때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기업은 어떨까요?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내년 매출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매출의 한 30%를 구성하고 있는 게 면세점인데 이 판매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성장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가 제품 수요 확대가 되면서 그에 대한 수혜 아모레퍼시픽이 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형성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2-3년 동안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고 안 좋았잖아요. 5조 원에서 정체가 됐는데 뚫을 수 있을까요? 사실 뚫는 것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자체가 내년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좀 더 포커스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조를 뚫든 7조를 뚫든 아니면 5조에 머무르든 이거는 큰 상관이 없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봤을 때 20년 영업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즉 20년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국내 면세점, 온라인 및 멀티 브랜드 샵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은에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중국이 관광객에 대한 증가에 따라 이제 면세점 매성장률이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아모레 퍼시픽을 바라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이제 중국과 국내에 머물렀던 비즈니스 상태에서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동남아 시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장을 선점하게 될 때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반대의 개념이죠. 이쪽은 연결 자회사가 많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 자체에 대한 실적 개선만으로도 아모레지의 실적 개선을 끌어가기는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니스폴이나 에뛰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아모레지하고 아모레 퍼시픽이 있다면 오히려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이제 그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고가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주가가 훨씬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LG생활건강도 고가 라인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둘 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어떤? 저는 둘 다 좋다라고 봅니다.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둘 다 이제는 좀 주가가 반등에 나서줄 것이다라는 관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면세점 중심의 업체들은 제가 예전에 LG 생활건강을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LG 생활건강도 화장품 사업에서 면세점이 4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면세점 성장 자체가 이제 실적 개선에 이제 일목을 했다라는 부분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 위주로 좀 바스켓 형태로 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바스켓 형태로 일단 긍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대형 화장품주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철도 테마주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세 출발된 이후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이슈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 완화의 초안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요. 사실 중국이랑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지금 제재 완화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딱 선을 그으면서 이 상승 탄력도가 좀 제한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철도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철도 관련주 자체에 대한 이제 남북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려면 확실하게 뭔가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점을 좀 이제 업체를 바라볼 때, 종목을 바라볼 때 또는 관련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여겨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요구가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요구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자체는 전략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친북한의 성향을 띠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자체가 이제 대북 제재 요구 결의안을 제출한 부분이 오늘 이제 부각이 됐던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겠죠. 도발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완화될 부분이 있고 이거는 대화의 하나의 이제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결과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이게 원샷 클로징이 되지는 않을 거고 부분적으로 가장 쉬운 단계부터 하나씩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낮은 단계부터 풀어가는 이런 형국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남북 간의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슈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이슈 자체가 확실하게 철도주에 집중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제한된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은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다가설 필요는 없고 그나마 이제 그 안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업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대하 TI 정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하 TI. 철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관심권에 두고 흐름 체크해보고 또 관련된 이슈들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오승규 이사와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